질문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도 분명히 알고 있는 학생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 헷갈리는 학생들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으니까 자 보세요. 네, 저 좀 켜주세요. 키가 다? 키가 아니. 키 닿는 사람이 없어요? 뭔가 너네 좋아하는 원기가 제일 커? 아, 근데 점프 같은 걸 하면 큰일 나요. 오, 팔이 긴 건가? 내가 안 커진다는데. 아니, 켜줘요. 선생님 돌아간다. 이걸로 주면 됩니다. 근데 막 점프해서 툭 치다 보면 충격을 주니까. 그거 하려다가 안 했어요. 여기서 키가 누가 제일 크죠? 아마도 이제보다. 뭘 또 재볼 것까지요? 그 싱글을 듣고 있었는데. 성진이가 더 크네. 거의 비슷한데 이런 싱글이가. 자, 보세요. 자,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식을 계산하는 결과가 뭐냐 물어봤죠? 원래대로 하자면 여러분이 이제 이걸 하셔야 될 겁니다. 6.8 곱하기 12.3, 38, 24, 28, 16 이런 걸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걸 하자는 게 아니야, 이 문제는.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분배 법칙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분배 법칙은 보통 나눠주는 법칙 아닌가요? 나눠주는 법칙도 분배 법칙인데 나누어진 거를 다시 돌려받는 것도 분배 법칙이에요. 그럼 이거는 나누어주는 법칙이에요? 돌려받는 법칙이에요? 나눠준 거 아니에요? 12.1 이거는 돌려받는 겁니다. 근데 돌려받을 때는 잘 기억하세요. 돌려받을 때는 누굴 찾아내야 되냐면 똑같이 곱해져 있는, 중복해서 곱해져 있는 수를 찾아내시는 겁니다. 그게 누군가요? 여기서는 누구예요? 12.3이요. 정확히 합시다. 곱하기 12.3이에요. 곱하기 12.3. 얘를 중복되면 몇 번만? 한 번만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쳐라고요? 괄호를 치라고요. 선생님 곱하기를 앞에 써도 됩니까? 앞에 써도 되고 뒤에도 써도 됩니다. 근데 굳이 뒤에다 쓴 이유는 이 곱하기 12.3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냥 뒤에다 쓴 거예요. 앞에 쓰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 빠져나오면 12.3이 빠져나오면 맨 앞에는 누가 남나요? 6.8. 이거도 복사에 똑같이 쓰시면 돼요. 6.8. 얘는 누가 남죠? 3.2. 있는 그대로 써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써야 돼요. 마이너스 3.2가 있어요. 그리고 얘랑 가운데는 뭐로 묶어야 되죠? 뺄셈으로 이렇게 묶어야 돼요. 뺄셈 두 번 겹치면 보기 안 좋으면 이렇게 가로 하나 쳐주시면 됩니다. 이해돼요? 네. 규칙대로 하면 저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계산은 6.8 한 다음에 빼기를 뭐로 바꾸죠? 더하기로 바꾸고 뒤에는 뭐 반대 보고 플러스 3.2 곱하기 12.3 6.8에다 3.1을 더하면 10이 돼요. 10 곱하기 12.3이니까 정답은 그치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나누어주는 것도 분배지만 나눠준 걸 야 다시 돌려줘 라고 하는 것도 분배라는 걸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가 계산을 마무리하라는 뜻이죠. 자, 계산 순서부터 먼저 써볼까요? 디귿. 계산 순서 첫 번째는 디귿. 그 다음은 발음 똑바로 하세요. 리을. 또 니은. 기업. 자, 됐죠? 네. 디귿부터 합시다. 디귿. 2분의 1 빼기 3분의 2. 자, 계산하면 뭐가 필요하죠? 통분. 분수의 뺄셈이잖아. 통분이 안 되죠. 6분의 3 빼기 6분의 4. 계산하면 얼마죠? 계산 결과는 6분의 마이너스 6분의 1. 이 계산 안 되는 사람, 혹시? 이 계산 좀 헷갈립니다. 근데 저게 2분의 1 앞에 마이너스 있는데 2분의 옆에 어디 많이 있어요? 마이너스 있어요? 아니 저기 아니 여기 하는 거죠 여기 하나로부터 계산다. 그럼 디귿이라 썼잖아요. 네. 그 다음 리을은
디귿의 계산 결과 마이너스 6분의 1에다가 곱하기 6분의 5를 하세요. 오히려 일단 부호부터 쓰세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0분의 오히려 아니 10분의 여기 36분의 5. 36분의 5. 이거 약분이 안 되니까 일단 직접 계산할 수밖에 없네요. 네. 자, 이제 니은으로 갑시다. 니은은 뭔가요? 마이너스 4분의 3 나누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4분의 3 나누기 36분의 5 마이너스 36분의 5. 자, 부호는 플러스. 플러스. 그다음에 일단 잠깐만요. 이거 한번 고쳐봐야 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로 바꾼 다음에 역수 마이너스 5분의 36. 일단 부호는 플러스. 약분은 여기 1 남고 여기는 9가 남으니까 5분의 27. 27. 자, 이제 기억을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일단 아까 니은의 계산 결과가 플러스 5분의 27. 맞아요? 네. 자, 계산. 마이너스 10분의 5 플러스 10분의 54. 그럼 49. 그러면 10분의 49. 이해가 된다고요. 틀려서 고쳤는데 맞았어. 자, 어디서 계산을 내가 헷갈리고 있는지를 잘 기억해 두시고 집에 와서 다시 꼼꼼하게 잘 고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어느 부분이 지금 나한테 헷갈리는 부분인지 잘 기억해 두시도록 하세요. 이제는 그냥 빼기가 고 마이너스. 자, 또 질문이요. 과제할 때 내가 분명히 질문하고 체크하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체크를 안 하나 보네요. 질문. 몽기 질문 없나요? 천재소년이야. 다 알아. 있긴 있는데 헷갈리는 있긴 있는데 그걸 해야지 그러면. 그쪽 맞아갖고 아, 저 49쪽에 7거든요. 49쪽에 7번. 자, 어떤 수에 마이너스 4분의 3을 더해야 될 것을 잘못하여 뺐더니 그 결과 3분의 2가 되었다. 이때 바르게 계산한 답을 구하시오. 문제 읽어보면 잘못 계산한 겁니다. 자, 이 어떤 수를 뭐라 할까요? 네모. 아, A, X. 이제는 그냥 X라고 할까요? 네. 네모, 세모 좀 약간 유아틱해서 그냥 X라고 할게요. 어떤 수 X. 그럼 이제 문제는 어떤 수 X에 원래는 마이너스 4분의 3을 뭐 하라고요? 더해야 돼. 더하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제대로 풀면 이렇게 풀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친구가 잘못 보고 오답을 푼 겁니다. X에서 마이너스 4분의 3을 뺀 겁니다. 뺀데 이렇게 하면 이상하죠? 뭐가 필요해요? 바로. 가로가 필요하고. 그랬더니 결과가 3분의 2가 됐다는 뜻은 드모가 생기고 거기 결과가 3분의 2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자, 이제 그럼 봅시다. 그럼 X 빼기를 더하기로 바꾸면서 뒤에 있는 거 반대 보고 마이너스 4분의 플러스 4분의 3은 3분의 2 이렇게 되네요. 자, 통분을 좀 해볼까요? 12. X 더하기 12분의 9. 여기 플러스는 그냥 생략해도 될까요? 네. 네. 뭐 얘든 하나 생략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도 12분의 8. 그럼 X는 얼마가 돼야 될까? 숫자가 커졌나요? 작아졌나요? 커졌어요. 작아졌죠? 12분의 9에서 12분의 8로 얼마큼 작아졌냐면 12분의 1만큼 작아졌네요? 그럼 저 X는 부호가 플러스라는 얘기야? 마이너스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플러스면 숫자 더 커지지 않을까요?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가 될 테고 12분의 12분의 1 감이 와요? 네. 감이 안 와? 어떤 수 X에 12분의 9를 더했더니 12분의 8이 됐다는 얘기는 숫자가 작아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숫자가 작아졌으니까 부호는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였을 거래요. 저 X의 부호는 마이너스였을 테고 12분의 9에서 12분의 8만큼 작아지려면 얼만큼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야 되냐면 12분의 1만큼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12분의 1 더하기 12분의 9 이렇게 되면 얼마가 되죠? 12분의 8 이렇게 될 테니까.
뭔 이해됐니? 네. 이해됐어요? 네네. 만약에 정말로 이게 헷갈리는 분들은 이런 것도 괜찮아요. 어떤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x에다가 3을 더했더니 2가 됐네요. 그럼 이 x를 구하시오. 그러면 좀 쉬운 걸로 해볼까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마이너스 1번. x에다가 2를 더했더니 3이 됐어. 그럼 x는 얼마죠? 마이너스 1. 충분히 1인 걸 알 수 있죠. 이런 그치? 근데 이게 어떻게 1이 됐냐면 오른쪽에는 3에서 왼쪽에는 2를 네. 뺀 겁니다. 그럼 1이 되겠죠. 거. 이게 아닌가? 이거는 가르쳐 주진 않았어. 근데 우리가 보통 여러분이 이 정도 나이가 되면 뭔가 계산의 규칙 정도는 요령을 좀 부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 계산할 때 이거 얼마인 거야? 헷갈리면 이런 방법도 괜찮다 뜻이야. x를 구하기 위해서 아이고. 아이고, 이런. 오. x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 괜찮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x를 구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12분의 8에서 왼쪽에 있는 12분의 9를 빼면 x가 나오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도 괜찮다고.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좀 전에 얘기했던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규칙도 알아두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이건 나중에 좀 이따 배울 겁니다. 어차피 배울 텐데 미리 이게 쉬운 예 있잖아. x에다가 2를 더하면 3이 되는데 그럼 x는 얼마지? 그걸 계산할 때 오른쪽에 있는 숫자 3에서 왼쪽에 있는 숫자 2를 빼는 거구나. 그럼 오른쪽에 있는 12분의 8에서 왼쪽에 있는 12분의 9를 빼는 거구나. 그러면 x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방법도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x값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지 않아요? 문제는 바르게 계산한 걸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해야 바르게 계산한 거죠? 그 x에다가 마이너스 4분 더해요. 이게 바르게 계산한 거예요. 네. 근데 밑에서 이 친구가 잘못 계산했지만 x를 잘못 본 거는 아니에요. 더할 거는 더해야 될 거를 잘못해서 빼는 바람에 이상한 답이 나왔을 뿐이지 처음에 주어진 x를 잘못 본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그럼 오답을 통해서 우리는 x값을 찾아낸 겁니다. x가 얼마라고? 재민아, 정신 차려. 2분의 1. x가 얼마라고? 12. 마이너스 마이너스 12. 12분의 1. 1 더하기 이거 통분 필요하죠? 마이너스 12분의 9. 자, 계산하면 같은 부호의 덧셈이니까 부호는 더 마이너스 12분의 니니까 약분한 10. 10. 이게 왜 8이지? 아직도 정신 못 차리네. 아직도 헷갈려 이게? 아니요. 그럼 다시 약분하면 마이너스 6분의 5. 5. 이게 답이에요. 어떤 수 x는 얘가 답이고 바르게 계산하시고 그러면 얘가 답이고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에서는 문자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고 문자를 사용함에 따라서 이제 규칙을 배우게 되는데 문자를 저희는 왜 배우는 거죠? 그러면 간단한 예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떤 문방구가 있어요. 문구점이 있어. 근데 문구점에 볼펜을 팔아. 근데 이 볼펜은 하나에 100원이에요. 그 지우개를 팔아 하나에 200원이에요. 왜? 말이 돼. 너무. 자, 근데 이제 손님들이 올 때마다 얘기를 해요. 주문서를 받는 거죠. 저 볼펜 2개, 지우개 3개 주세요. 그러면 아저씨는 어떤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러면 합쳤어. 100 곱하기 200, 2 더하기 200 곱하기 3 해야 되지 않을까요? 8. 볼펜 하나의 가격이 100원이니까 2개 샀으면 곱하기 2를 해야 되고 지우개 하나의 가격이 200원이니까 3개 사면 곱하기 3에서 200 더하기 600원 정답은 아저씨 볼펜 2개, 지우개 3개 주세요. 그러면 계산 쭉쭉쭉쭉 해서 800원이구나. 근데 또 어떤 학생이 와서 저는 볼펜 5개랑 지우개 4개를 주세요. 그러면 아저씨는 100원 곱하기 5 플러스 200원 곱하기 4. 자, 이런 거는 답을 구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이 아니야. 더 이상 니네들은 초딩이 아니야. 중딩이니까 중등학생이 느껴야 될 그런 수학적 개념을 이해되는 거지
초등학생들은 계산만 해서 나 맞았어 틀렸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규칙을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답이 얼마나 중요한 게 아니고. 규칙을 찾았음. 그 답은 500 더하기 800. 정답은 1300원. 자, 이럴 텐데 이런 계산을 반복하다 보니까 아저씨가 아니, 매번 올 때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똑같은 물품을 사가는 개수만 가지고 틀려지는데 그걸 가지고 이번 매번 계산하려니까 좀 귀찮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저씨가 나름의 방법을 강구한 거예요. 그냥 볼펜의 개수를 네모개라고 하자. 지우개 개수를 세모개라고 하자. 그러면 아저씨는 이식만 세워두면 되는 거예요. 100 곱하기 네모 더하기 200 곱하기 세모. 학생들이 와서 아저씨 볼펜 3개 오르면 3개 하는 순간에 이 네모 자리에 그 3을 집어넣는 거고 지우개 5개 오르면 이 세모 자리에 5를 집어넣어서 그 결과를 계산한 다음에 덧셈해서 얼마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문구점은 볼펜하고 지우개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문구를 많이 팔잖아요. 뭐 색연필도 팔고 샤프도 팔고 뭐 스케치북도 팔고 물감도 팔고 굉장히 많이 파는데 그 많은 물품마다 매번 이런 식으로 볼펜은 네모개, 지우개는 세모개. 그러면 연필은 네모, 별.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샤프는 별, 좋다 쳐. 스케치북은 동그라미. 아, 내가 별 동그라미. 그 나중에는 그다음에 물감은 네모 별 동그라미. 오각형. 그럼 나중에 뭐 물품 계산하다 보면 육각형도 나오고 하다 보면 막 20각형 막 이런 게 나오니까 물품이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10만 각. 그래서 뭐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수량 사이의 관계를 좀 더 쉽게 알기 위해서 이렇게 관계식이라는 걸 세우는데 관계를 맺는 식이라서 관계식이라는 걸 세우는데 그 관계식을 세울 때마다 이렇게 도형이나 기호로 쓰는 거는 굉장히 이제는 제한적이라는 얘기예요. 네모, 세모, 동그라미, 별 하다 보면 더 이상 쓸 도형도 없고 계속 각을 늘려갈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수량사의 관계를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모르는 값, 바뀌는 값, 저 위치에 문자를 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자는 알파벳만 해도 몇 개죠? 소문자 알파벳 몇 개예요? 26개. 그렇죠? 거기다 대문자에 글이 있어 같이 다 쓰게 되면 굉장히 많은 문자를 쓸 수 있고 그러면 무수히 많은 무수히 정도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많은 그 수량사의 관계를 이렇게 네모, 세모, 별표 이렇게 도형을 안 그리고도 문자를 통해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저씨가 이러면 나중에 다른 문풀 쓸 때 너무 헷갈리니까 이걸 네모, 세모로 쓰지 말고 문자를 쓰자. 그래서 볼펜의 개수를 A개, 지우개 수를 B개. 그러면 100 곱하기 A 더하기 200 곱하기 B. 그래서 볼펜 개수가 나오면 이 A에다가 숫자를 집어넣고 지우 개수가 나오면 이 B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수량 사이의 관계식을 만들려고 문자식을 배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럼 다시 봅시다. 위에. 자, 수량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문자식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근데 문자는 숫자가 아니다 보니까 숫자랑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이 사칙 연산, 4가지 규칙을 가지고 있는 계산 방법인 이 사칙 연산을 통해서 정리하다 보면 무규칙이면 이 사람 저 사람 자기 마음대로 문자를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문자를 이용해서 수량사의 관계식을 만들기 위해서 식을 만들기 위해서 정리하기로 했으면 기존에 있던 숫자나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연산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들과 새로 만들어진 문자들 사이에 규칙을 세워야 된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알아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이거는 이런 뜻이구나 라고 수학을 배운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만큼 정확한 규칙을 세워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첫 번째 규칙 보세요. 이게 잘 읽어야 됩니다. 자, 집중. 수와 문자를 서로 곱하면 수를 문자 앞에 쓰며 곱하기는 여기 안 써져 있는데 곱하기는 생략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3 곱하기 A라고 써져 있으면 숫자와 문자 사이는 곱하기는 생략하고 숫자를 문자 앞에 붙여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A라고 있습니다. 아셨죠? 곱하기를 그럼 갖다 놓는
그죠? 약간 잠깐 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야. 여러 번 쓰기 귀찮으니까. 대신에 약속이야. 숫자와 문자 사이에 지금처럼 3A라고 써져 있으면 숫자와 문자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수와 문자가 붙어 있으면 원래 얘는 3 곱하기 A를 줄여 쓴 거구나 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앞으로는 3 곱하기 A라고 잘 쓰지 않습니다. 그냥 3A라고 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예 앞으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하는 동안은 3 곱하기 A는 그냥 3A라고 쓰지 3 곱하기 A라고 쓰지 않아. 무슨 느낌과 비슷하냐면 2분의 4라고 써, 2라고 써. 봐봐, 숫자 쓸 때도 2분의 4라고 쓰니, 2라고 쓰니. 2라고 쓰잖아. 근데 2분의 4라고 쓴다고 해서 틀린 거는 아니지만 2분의 4라고 쓰는 학생은 거의 없이 답을 2라고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야. 3 곱하기 A라고 써도 틀린 건 아닌데 귀찮게 왜 쓰냐는 거지. 2분의 4라고 왜 귀찮게 써? 약분하면 더 쉽게 표현이 되는데. 더 알아먹기 쉽게. 3 곱하기 A라고 왜 써? 그냥 3A가 더 훨씬 보기 편하고 간단한데. 그런 느낌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문자와 숫자를 곱하는데 숫자가 뒤에 있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선생님 숫자와 문자 사이 곱하기는 생략하고 붙였어요. 그럼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쓰지 않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숫자와 문자 사이는 곱하기는 생략하되 숫자를 문자 앞에 보내는 겁니다. 그럼 B 앞에 마이너스 1을 쓰고 곱하기 생략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B가 되는 겁니다. 단 어떻게 하라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마이너스 2B를 보는 순간은 마이너스 2라는 숫자와 B가 곱하기 되어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아내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생략되어 있지만 원래 규칙은 알아야 나중에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죠? 선생님. 네. 여기서 마이너스가 뒤에는 플러스를 볼게요. 아니라니까 곱하기. 만약에 마이너스 2B 앞에 다시 마이너스가 붙죠? 그럼 얘는 플러스 2B를 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1 곱하기 문자, 곱하기는 생략하라며.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1 곱하기 문자 할 때 곱하기는 생략하래. 썼는데 1에 1은 곱하는 만하지 않아? 1은 곱한다고 해서 그 숫자의 부호나 모양을 반대로 바꾸나? 아니요. 그렇진 않잖아. 곱하나 만하인 숫자죠. 그러니까 1도 생략합니다. 에이, 벌써 어차피 1은 곱하나 만한데 그냥 A라고 쓴다는 거야. 1 곱하기 2 하면 되죠? 1 곱하기 2 할 때 곱하기는 생략해도 되죠. 어차피 답이 2니까. 그런 느낌처럼 1 곱하기 A 할 때 어차피 답이 A일 테니까 곱하기 1은 생략하겠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것만 알아두셔야 돼요. 선생님 왜요? 여기서 외우는 의미가 없는 질문이에요. 그렇게 다 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만약에 네 이름 뭐야? 저 방승준이요. 왜? 네 이름은 왜 방승준이야? 그러면 할 말 있어? 할 말 없어. 아니, 그걸 뭐라고 설명해야 돼? 그냥 이름 방승준이잖아. 내 이름 방승준이야? 그러면 그래, 네 이름 방승준이구나. 그럼 나부터 너를 승준이라고 부를게. 이게 맞는 거지. 넌 왜 승준이야? 그런 느낌과 비슷해요. 1 곱하기 문자에서 곱하기 생략하고 1도 생략합니다. 근데 왜요? 그럼 뭐라고 말해? 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건데. 그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는데 왜 너만 왜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설명할 거야? 굳이 왜요라고 묻는다면 간단히 줄여 쓰기 위해서 라고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규칙을 배우시는 겁니다. 알겠죠? 왜요? 왜 그렇게 써요?가 아니고 그런 거군요. 라고 일정 부분은 받아들여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수학은 정의의 학문입니다. 여기서 정의는 정의의 이름으로 할 때 그 정의 아니라고 그랬지. 뭔가를 약속을 하고 규칙을 이용해서 공부하는 학문이야. 그러니까 이런 약속과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를 일정 부분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군요. 근데 얘는 이렇게 부르게 했는데 이런 성질을 가져요. 그러면 그런 성질에 대해서는 왜 그런 성질을 갖는 거죠?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든다면 정삼각형의 뜻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 이게 정삼각형이에요. 됐나요? 이게 정삼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의 뜻을 말하시오. 그러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내각이 모두 같은 사각형. 이게 정사각형 뜻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그렇군요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정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요. 그러면 이건 정사각형의 뜻이 아니잖아. 정사각형의 뜻은
내변과 내각이 모두 같은 사각형이지 대각선이 같다는 거는 정사각형 뜻은 아니야. 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인 거지. 그럼 그거는 왜요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왜요라고 물어봐야 돼. 선생님 정사각형은 왜 대각선이랬죠? 아 그건 왜 그러냐면 근데 그건 선생님들이 설명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 정사각형은 왜 내변 길이와 내각이 모두 같은 거죠? 그러면 이건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아셨죠? 이게 공부를 어렵게 하는 학생이에요. 수학이 아니야. 수학은 받아들일 때는 마음을 확 열고 그냥 싹 스펀지처럼 받아들여야 되고 뭔가 이해를 하고 정리하고 증명할 때는 꼼꼼하게 파고들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친구들이 있어요. 받아들일 때는 이상하게 꼼꼼하게 따지고 들어가. 근데 오히려 막 따지고 확인하고 증명해야 되는 문제에서는 그냥 귀찮으니까 아 예 그럼 넘어가 봐요. 공부 거꾸로 하는 학생이에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1과 문자를 곱하면 곱하기는 어떻게? 생략. 1은 생략. 그렇죠. 그래서 그냥 문자만 쓴다. 단 여러분들이 A를 보는 순간은 이건 그냥 A가 아니고 1 곱하기 A라는 거를 명심하시고 아셨죠? 자 근데 여기서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1 곱하기 B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곱하기는 생략하지. 그 1도 생략하는데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좀 마이너스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는 생략하지 않고 쓰며 그냥 B라고 쓰면 됩니다. 마이너스 B. 그럼 반대로 여러분이 마이너스 B를 보면 이거구나 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B 앞에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가 곱해져 있는 거구나. 이해하셨어요? 네. 확실히? 네. 좋아요. 자 이번에는 숫자와 문자를 곱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는 문자만 여러 번 곱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데 A 곱하기 X 곱하기 B를 간단히 줄여 쓰시오. 그러면 자 집중.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집중하세요. 뭔가 약간 집중력이 수업 막판 가니까 약간 집중력이 전문용어로 개판이에요. 왜 이러죠? 갑자기 수업 집중력이? 집중해. 눈 똑바로 뜨고. 자, A 곱하기 X 곱하기 B를 간단히 줄여 쓰시오. 그러면 숫자와 문자를 곱할 때 곱하기 생략하듯이 문자와 문자를 곱할 때 곱하기도 생략합니다. 생략하는데 AX, B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쓸 테고 또 어떤 사람은 BXA 여러 가지를 쓸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규칙이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되니까 무슨 규칙대로? 알파벳 순서대로 씁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A, X, B를 곱하시오 그러면 곱하기는 생략하되 문자를 붙여 쓰는데 쓸 때는 알파벳 순서대로 그래서 A, B, X 이렇게 써야 된다. A, B, C, D, F, G, 그렇죠. 그 알파벳 순서대로. 네. 자, 그 다음 네 번째. 같은 문자의 곱은 거듭 제곱꼴로 나타난다. 자, 요거는 선생님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마이너스 2 곱하기 A 곱하기 3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1 곱하기 B 곱하기 B. 자, 얘를 간단히 줄여 쓰시오. 그러면, 어우씨. 뭐야, 이게? 간단해. 맞아요. 간단해. 명심하세요. 마이너스. 수와 문자를 곱할 때 수를 먼저 써, 문자를 먼저 써. 수를 먼저 써.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곱셈이 아무리 많아도 숫자를 먼저 곱셈한 걸 쓰시면 돼요. 숫자는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1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을 먼저 쓰시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 남은 거는 곱하기를 생략하고 알파벳 순서대로 쓰는데 선생님 A가 두 번 곱해졌는데요? 그 뭐라 쓰죠? A 제곱. 그렇죠. 선생님 B가 세 번 곱해져 있는데요? B 그렇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숫자는 숫자끼리 쫙 곱해지고 곱셈은 다 생략한 다음에 알파벳 순서대로 쓰는데 같은 문자가 여러 번 반복되면 여러분 배웠던 거듭 제곱을 이용하시면 돼요. 소인수분해 할 때 배웠던 그 거듭 제곱을 이용하시면 돼요. 자, 나눗셈 기호는 이렇습니다. 이 나눗셈 여러분 좀 전에 배우지 않았나요? 네모 나누기 세모는 분수로 바꿀 수 있죠. 네. 네모 곱하기 세모분의 1. 그죠? 네모 곱하기 세모분의 1로 바꿀 수 있는데 분수를 바꾸면 분모는 세모, 분자는 네모. 나누기 뒤에 있는 게 분모, 나누기 앞에 있는 게 분자. 됐어요? 이런 거예요. A 나누기 5를 간단히 하시오 그러면 A에서 5를 나눌 수 없죠? A가 뭔지 알아 나누지? 그럴 때는 그냥 줄여만 쓰는 거예요. 5는 분모,
A는 분자. 아. 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A 나누기 5 하면 A 곱하기 5분의 1. 맞나요? 근데 곱하기와, 그러니까 숫자와 문자를 곱하면 숫자를 앞으로 보낸 다음에 문자와 사이에 있는 곱하기는 생략되고, 이렇게 쓴다며. 안 그래? 그럼 뭐야? 똑같은 A 나누기 5인데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이네. 둘 다 답이야? 아니면 둘 중 하나 잘못된 거야? 둘다 다. 둘 다 답이야. 둘 다 답이야. 근데 위는 어떤 모양이 좋으냐면 내가 문제를 풀 때 분수꼴로 표현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때는 위에 있는 표현이 좋은 거고 얘 밑에 있는 거는 문자 앞에 어떤 숫자가 곱하기 되는지 곱한 꼴을 이해하고 싶으면 아래 게 좀 더 표현이 좋은 거예요. 왜냐면 5분의 1 A는 5분의 1 곱하기 A를 줄였습니다. 문자와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나요? 를 좀 쉽게 하려면 아래 표현이 좋고 요 아래 표현이 요 표현이 좋고 분수꼴을 완벽하게 이거는 완전히 분수가 아니잖아. 그치? 5분의 1과 A가 곱해졌다는 건 줄여 쓴 거지 완벽한 분수꼴이 아니거든. 분모와 분자에 완전히 구분이 안 돼 있잖아. 이 A는 분모야 분자야? 원래는 분자로 가야 되네요. 근데 옆으로 이렇게 살짝 내려와 있는 거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곱셈인 꼴에서는 이해하기는 편한데 이게 5분의 1과 5분의 1과 A가 곱해져 있구나. 이걸 이해하기는 편한데 분모 분자를 완벽히 나누어 써야 되는 문제도 있어. 그럴 때는 이런 표현은 좀 불편한 거예요. 예를 든다면 4 나누기 5분의 1A 이게 계산이 편할까? 아니면 4 나누기 5분의 A 이게 편할까? 두 번째 게 편한 거야. 그러면 위에 있는 거는 분모와 분자가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쓰면 진짜 너 큰일이다. 어차피 나누기를 곱하기 바꾼 다음에 뒤에 넣어서 역수를 취해요. 5분의 1의 역수는 5니까 5A예요. 맞아? 아니요. 아니요. 얘는 4 곱하기 A분의 5기 때문에 정답은 A분의 20이야. 얘는 잘못하면 20A가 되잖아. 그러니까 위는 잘못된 계산법이고 아래가 옳은 계산법이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위에 있는 것처럼 나누기를 계산해야 되는데 나누기 뒤에 있는 거를 역수를 취할 때는 분모 분자 위치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야 되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쓰게 되면 대부분 다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한다고. A는 놔두고 5분의 1만 확 뒤집어놔요. 역수를 취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답이 잘못 구하는 경우가 많다니. 이렇게 풀면 안 되는데 이렇게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5분의 1 A보다는 5분의 A가 이럴 때는 계산이 더 훨씬 더 편하게 이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얘기야. 5분의 1 A와 5분의 A는 같은 말인데 자, 단적인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만약에 5분의 1 A와 5분의 A라는 표현이 있어요. 둘은 같은 답이야, 다른 답이야? 같은 답이야. 5분의 1 A와 5분의 A는 같은 말이에요. 아셨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거는 어떨 때 좋으냐면 5분의 1 첫 번째 거는 이렇게 할게요. 1번 A가 2분의 3일 때 그때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 4 나누기 5분의 A를 계산하시오. 4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1번 같은 경우는 왼쪽 표현과 오른쪽 표현 중에 누가 더 좋은가요? 그러면 왼쪽 표현이 더 좋아요. 왜 좋냐면 왼쪽 거를 쓰게 되면 5분의 1 A는 5분의 1 곱하기 A라며. 그럼 5분의 1 곱하기 지금 A가 얼마라고 그랬죠? 문제에서? 2분의 3이야. 그러니까 대입만 하면 돼. 대신해서 집어넣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 계산하면 10분의 3 답이 빨리 나오잖아. 근데 만약에 A가 2분의 3일 때 오른쪽에 있는 계산법을 이용해보면 5분의 2분의 3 계산이 이상해져요. 아직 여러분이 이 계산법을 모르잖아? 그럼 모양이 이상해진 거야. 5분의 2분의 3 모르는 거야 이거. 이거 뭐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거지? 분수에 분수가 있는 거를 수학적으로 번분수라고 해요. 복잡한 분수라고 해서 이걸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별로 어렵진 않아.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 있는 분자에 곱하기 2를 합니다. 대신에 분수는 분자 2를 곱하면 분모도 2를 곱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약분이 되고 분모는 10, 분자는 3. 똑같은 답이 나와요. 근데 어쨌든 A 2분의 3을 계산할 때
오른쪽 계산보다는 왼쪽 계산이 편하고 반대로 2번처럼 4 나누기 5분의 1을 하시고 그러면 이걸 계산하는 것보다 이걸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보기가 불편하고 어려워요. 똑같은 값인데 이렇게 계산하면 계산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 잘 안 쓰고 이 방법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 곱하기 a분의 5 이렇게 쓴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는 거 어쨌든 이 말은 똑같은 말이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a 나누기 5 했을 때 5분의 2와 5분의 1 a는 같은 말이다. 자, 잘 봐. 7분의 2x와 7분의 2x는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야. 자, 이게 왜 같냐면 잘 보세요. 오른쪽 걸 이해해 드릴게요. 7분의 2x하고 7분의 2와 x 사이에 뭐가 생략돼 있죠? 좀 전에 배웠잖아요. 좀 전에 배운 거야. 숫자와 문자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면 뭐가 생략돼 있는 거라고? 곱셈이 생략돼 있다고. 그럼 이 x는 실제로는 분모 7과 약분해야 되는데 약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죠. 모르니까 이런 경우는 저 x를 분모가 아닌 분자에 올려서 곱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숫자와 문자 사이 곱셈은 생략 하나 배웠으니까 이렇게 써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랑은 실제로 같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느낌이네. 그러면 6분의 7a 이 말과 6분의 7a는 같은 말이다. 여기 있는 문자는 옆으로 살짝 내려줘도 되고 아니면 분자로 그냥 올려줘도 되고 이 편한 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선생님, 6분의 7a는요, 네. 7 곱하기 a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70 몇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이것도 좀 그런 질문 좋아요. 그리고 2하고 3을 붙였으면 이건 뭐가 되죠? 2 곱하기 10 더하기 3 곱하기 1은 23이 되죠. 20 더하기 3인 23이 돼요. 근데 2하고 a를 붙여 쓰게 되면 얘는 2 곱하기 10 더하기 a 곱하기 1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2 곱하기 a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와 문자를 붙여 쓰면 이건 자릿수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알겠지? 지금 승준이가 질문한 거 여러분이 알아들으시겠어요? 네. 보통 2와 3을 붙였으면 우리는 당연히 이걸 2 곱하기 3으로 보나요? 아니 23. 그렇게 보지 않죠? 왜냐면 그냥 20 더하기 3인 23으로 보잖아. 근데 문자를 2와 a를 붙였으면 얘는 20 더하기 a로 보지 않고 2 곱하기 a로 본다는 뜻이에요. 이게 문자의 규칙이에요. 아시겠죠? 뭔가 헷갈릴 것 같아. 불안해요. 아셨죠? 네. 나중에 활용할 때 이런 거 잘 나옵니다. 10자리, 1자리 이렇게 붙여 써야 될 때 문자 나오면 절대 붙여 쓰지 않고 그때는 자릿수를 정의해서 따로따로 써야 되는데 어쨌든 그건 나중에 문제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밑에 있는 문제 정도 빠르게 한두 개만 짚어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마무리해보세요. 자, 1번에 맨 끝에 있는 5번 문제. 갑시다. 선생님, 이걸 간단히 줄여 쓰라는데 저 어떻게 줄여 쓰죠? 곱셈이 먼저, 나머지가 덧셈이에요. 그럼 얘부터 계산하면 숫자, 문자를 곱하면 곱셈은 생략하고 숫자를 문자 앞에 보낸다. 이게 뭐라 써야 되죠? 마이너스 3a 곱셈은 생략하고 숫자랑 문자를 붙여 쓴다. 그럼 마이너스 3a. 얘는 곱셈을 생략하고 숫자, 문자를 붙여 쓰는데 숫자를 앞에다 보내야 되는 거니까 10b. 됐죠? 그럼 가운데 뭐 써야 돼요? 가운데 플러스 여기 있잖아. 더하기. 네, 더하기 쓰는 거야. 근데 이거 이런 짓 하지 마라. 제발 부탁인데 이런 짓 하지 마. 선생님. 마이너스 3과 10을 더한 거니까 7. A하고 B를 더했으니까 A 더하기 B. 죽여버릴 거야. 이런 짓 하지 마. 그럼 선생님요? 그럼 어떻게 답이에요, 그러면? 그러면은 그러면 이게 그냥 답이에요. 더 이상 줄여 쓰지 않습니다. 곱셈은 줄여 쓰지만 덧셈은 따로 이렇게 문자가 서로 틀린 경우는 줄여 쓰지 않아요. 그냥 이거 자체를 답으로 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잠깐 볼까요? 2번에 4번. A 나누기 2 빼기 B 나누기 4를 계산하시오. 나누기가 먼저지 않아요? 나누기 먼저니까 뭐라 써야 되겠네요? 2분의 A. 얘는 4분의 B. 가운데는 빼기. 빼기 끝. 선생님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A 곱하기 2분의 1.
빼기 b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저 이거 곱셈을 생략하고 2분의 1 앞으로 보내고 곱셈을 생략하고 4분의 1 앞으로 보내면 2분의 1 a 마이너스 4분의 1 b라고 쓰고 싶은데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은데 네가 딱 봐도 어떤 계산이 훨씬 더 쉬워 보여 지금은. 위쪽 게 쉬워 보이잖아. 그냥 위쪽 걸로 쓰는 거예요. 둘 다 쓸 필요는 없으니까. 자, 3번 보세요. 3번. 자, 이런 거 잘 봐. 잘 봐야 된다. 선생님, 이거는 원래 계산은 덧셈, 곱셈, 나눗셈 중에 뭐부터 계산해야 되죠? 곱셈. 아니죠. 바로. 가로가 있으니까 덧셈부터 해야 됩니다. 근데 A와 B를 더하면 얼마예요? A, B는 곱셈할 때 쓰는 거랬잖아. A 곱하기 B일 때가 A, B야. A 더하기 B는 그냥 A 더하기 B? 그냥 A 더하기 B야. 말했잖아. 서로 다른 문자라 이게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영신, 야, 잠깐만, 자, 앞에 봐, 잠깐만. 너 니네 착각하고 있는데 A 곱하기 B를 우리가 A, B라고 줄여 쓴 거는 계산을 한 거야? 그냥 줄여만 쓴 거야? 줄여만 쓴 거야. 영심에 계산한 게 아니야. 그냥 좀 쓰는 거를 귀찮은 거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줄여 쓴 거지. 선생님 이건 계산한 거예요. 곱셈을 계산한 거예요가 아니라고. 그냥 붙여만 놓은 거야. 왜? 곱셈 쓰기 귀찮아서. 됐니? 근데 A 더하기 B에 A 더하기도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써요. 그럼 구분이 안 되잖아. 그러면 둘이 구분이 안 되잖아. 그래서 곱셈은 줄였을 때 덧셈은 줄여 쓰잖아. 그럼 A 나누기 B도 그냥 A 나누기 B예요? A 나누기 B는 B분의 A가 더 쓰기 편하다고 하죠. 그럼 빼기도 그냥 A 빼기 B. 이거는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쓰는 겁니다. 됐니? 맞다. 근데 이제 일단 얘가 계산이 우선순위긴 한데 이게 1순위인데 계산이 안 되네.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돼요? 곱셈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아까 A 더하기 B 곱하기 2 이거 어떻게 줄였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2를 곱셈과 가로를 곱할 때도 마찬가지 2라는 숫자와 가로를 곱할 때도 곱셈은 생략하고 가로를 풀어줄 게 아니면 분배법칙에서 풀어줄 게 아니면 곱셈은 생략하고 숫자를 가로 앞으로 이렇게 보내요. 괄호는 안 없어요? 가로는 없애면 안 돼요. 가로를 없애면 이렇게 되잖아. A 더하기 B. 위와 아래의 차이점은 뭐냐면 위는 A 더하기 B에 2를 곱했다의 줄임말인데 아래는 그냥 A에다 2를 곱한 거예요. 전혀 다른 말이 됩니다. 자, 다시. 자, 다시 봐. A 더하기 B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3 가로 A 플러스 B 이렇게 써요. 곱셈은 생략하고 가로 앞에 숫자를 보낸다. 이해하셨어요? 네. 문자는 비슷해요. 곱셈은 생략하고 문자 앞에 숫자를 보낸다. 처럼 곱셈은 생략하고 가로 앞에 숫자를 보낸다. 됐니?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죠? 그러면 이거는 A 더하기 B는 계산이 안 되니까 A 더하기 B하고 가로를 놔두고 곱셈은 생략하는데 이걸 앞으로 보내자니 알파벳 순서가 맞는 것 같고 뒤로 보내자니 좀 이상한 것 같고 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둘 다 맞습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됐니? 상관없어요. 근데 보통 어떤 걸로 씁니까? 그러면 보통은 그냥 그때 보통이 없어요. 어떤 책은 이렇게 써있고 어떤 책은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보통은 없고요. 그냥 둘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가로와 문자를 곱할 때는 곱셈을 생략하고 가로와 문자를 붙이되 알파벳 순이면 문자를 앞에 보내면 되고 알파벳 순이 아니면 뭐 뒤에다 써도 상관없는데 보통은 구분 없이 그냥 앞뒤에 잘 씁니다. 그럼 얘는 A 더하기 B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C를 앞에다 써도 뒤에다 써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돼 있네. 나누기잖아. 그럼 누구에서 누구를 나누는 거냐면 A 더하기 B 곱하기 C. 여기까지 해서 그래서 나는 얘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로 가야 되죠? 분모로.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돼요? 분자로. 이렇게 됩니다. 줄여 쓴 거예요. 줄여 쓴 겁니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규칙인 거니까. 자, 이번에는 이거 볼까요? 선생님, 이거는 도대체 뭘 줄여 쓴 건가요? 그러면 뭘 줄여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X
이걸 줄여 쓴 겁니다. 네? 이걸 줄여 쓴 거라고.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A. 그렇죠. 이걸 줄여 쓴 거예요. 아, 근데 선생님 혹시 이게 이런 배열이 아니고 혹시 이렇게 돼 있었을 수도 있지 않나요? 네? 왜? 근데 알파벳 순서. 그치, 알파벳 순서는 안 써있고 원래 곱셈일 때는 이렇게 써 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 마이너스 4랑 A랑 X랑 B랑 A를 자리 바꿈할 때마다 다 다른 표현이 되기 때문에 원래 최초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는 알 수 없으면 그냥 쓸 때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렇게 곱해져 있을 거야. 놀랍죠. 원래 순서는 잘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써져 있었을 거야 라고 줄여 쓴 거를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보세요. 5번에 4번 문제. 자, 이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뭐가 문제 이게 뭐죠 근데? 자, 나눗셈을 이용해서 나타내랍니다. 이거 나눗셈을 이용해서 나타내야 돼요. 잠깐만요. 위아래 두 개 할게요. 이건 위아래가 다 헷갈리는 유형이라. 자, 얘는 뭘 줄여 쓴 겁니까? 그러면 얘는 뭘? 나눗셈이 줄여져 있어요. 잠시만. 1 다시 3 괄호 A 더하기 B 괄호.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분수를 나눗셈을 써서 나타내시오라는 뜻은 이렇게 쓰라는 뜻이에요. 맞니? 3 나누기 괄호 A 더하기 B 괄호. 네, 3번 문제 본 거예요? 3번 문제 푸는데 분자를, 아니 이 분수를 나눗셈으로 바꿔 쓰시오 그러면 이런 규칙으로 바꿔 써야 된다고. 이해했어요? 네. 그럼 분자가 뭐죠? 3. 3. 그다음 나누기, 분모는? 괄호. A 더하기 괄호. 자, 이렇게 쓰면 맞을까?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쓰면 틀리는데 이게 왜 틀리냐면 만약에 최초 문제가 네가 쓴 대로 이렇게 써져 있는 거라면 여기서 나누기를 줄여서 반대로 얘처럼 줄여 쓰시오 그러면 덧셈이 먼저예요? 나눗셈이 먼저예요? 네. 나눗셈이 먼저예요. 얘를 분수로 바꾸면 A분의 3이 되고 더하기 B. 이 모양과 이 모양이 같아야 틀려요. 내가 맞았어. 여기서. 봐봐. 이 모양과 이 모양이 같아 틀려. 틀리잖아. 그러니까 분자 나누기 분모하는 거 맞거든. 분자 나누기 분모하는 게 맞는데 만약 분모가 지금처럼 더하기나 빼기로 묶여있는 항이 여러 개일 때는 꼭 뭘 쳐야 되죠? 괄호. 그렇지, 괄호를 쳐야 돼요. 아, 역시 나요. 그래야 이 나누기 뒤에 있는 가로가 전체 다 분모로, 나누기 앞에가 분자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물론 쓸 때, 그럼 이 가로는 이렇게 쓰게 되면 가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가로는 아까는 가로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가로가 필요 없어서 그냥 이렇게 지운 거예요. 필요 없네.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셨어요? 분수했을 때 분모에 괄호가 있으면 틀리는 거예요? 아니, 있어도 돼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굳이 안 써도 될 걸 쓰는 거는 귀찮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써도 되긴 됩니다. 이렇게 가로를 쳐도 상관은 없는데 안 해도 되는 거를 굳이 뭘 하죠. 이런 거랑 마찬가지야. 3 더하기 2. 굳이 이럴 필요 있을까? 마찬가지예요. 없어도 될 가로를 굳이 외쳐. 더 귀찮게. 자, 이해해 봅시다. 2분의 1 곱하 2분의 1 가로 x 더하기 y. 지금 이건 나눗셈을 이용해서 쓰라는 게 아니면 곱셈을 이용해서 문제 봐봐. 곱셈 나눗셈 이거라는 거죠. 나눗셈을 이용하래? 나눗셈 나면 곱셈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거 만약 곱셈을 이용한다면 얘는 이렇게 줄여 쓴 겁니다. 맞습니까? 네. 맞겠어요? 네. 근데 만약 나눗셈을 이용한 거라면 잘 봐. 여긴 이 숫자는 원래 분모랑 약분이 돼야 될 건데 약분이 안 되니까 분자로 올라가겠지? 그럼 2분의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y 이렇게 써지는 거 맞아요? 아까 잠깐 했잖아. 아, 이 사람들이 또 이걸 헷갈리네. 아까 했잖아. 2분의 1 곱하기 a는 2분의 1 a라고 쓰지. 숫자 문자에 곱셈을 생략하니까. 근데 이거를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 곱하기 a를 어차피 분모의 약분이 안 되니까 분자로 올려서 2분의 1 곱하기 a 얘를 줄여 써서 2분의 1이라고 써도 돼야 안 돼요? 돼요. 그거랑 똑같은 규칙이잖아.
2분의 1 곱하기 이 x 플러스 y를 그냥 a로 보세요. 그럼 얘는 원래 2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y인데 분모랑 약분이 안 되잖아. 이거 어떻게 하냐면 분자로 올려서 곱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맞습니까? 근데 곱하기 1은 뭐 해도 된다고요? 생략해도 된다고. 2분의 가로 x 플러스 y인데 이 가로가 필요할까? 아니요.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쓰겠지? 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네. 그럼 자, 다시 지웁니다. 얘는 뭐랑 같으냐면 2분의 x 플러스 y랑 같다. 맞아요? 네. 만약 얘를 나눗셈을 바꾼다면 분자 나누기 분모니까 분자 나누기 분모. 맞아요? 아니. 뭐가 빠졌어? 바로. 자, 이제 결론. 만약 4번 같은 경우 두 가지로 표현이 가능해요. 곱셈을 이용해서 나타낸다면 4번은 2분의 1 곱하기 x 더하기 y 이렇게 써도 돼, 안 돼? 돼요. 돼. 근데 이걸 나눗셈을 이용해서 바꿔 쓴다면 얘가 원래 분자료관놈이니까 2분의 x 플러스 y고 이걸 나눗셈을 바꿔 쓰게 되면 x 플러스 y 나누기 2라고 써도 된다. 곱셈을 이용하면 이렇게 써줄 수 있고 나눗셈을 이용하면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이해하세요? 네. 자, 과제는 여기는 52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52페이지 그리고 과제를 좀 펴보세요. 과제 어디 빠졌죠? 근데 40, 아니. 65쪽까지. 이거 왜 근데 계산식 다시 다 써봐. 잘 봐. 원기가 잘해왔는데 이쪽에서 갑자기 이쪽에서 식이 없어졌어. 과제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한 건. 했겠지. 네. 했는데 선생님이 검사할 때는 과제 한 거로 취급할 거야 안 한 거로 취급할 거야? 안한 걸. 안 한 거로 취급할 거야. 이게 뭐, 왜요? 자, 아주 쉬운 계산이잖아. 예를 들어 4 곱하기 마이너스 2. 이 정도는 식이 필요해? 아니요. 아니지. 근데 여기 있는 문제 중에 4, 예를 들자면 마이너스 3 곱하기 가로 1 마이너스 2의 제곱 나누기 마이너스 3분의 2 이게 암산이 돼? 이거 아니요. 나도 암산이 안 돼. 이 정도는 나도 암산이 안 돼. 대학을 가는데. 저 약간 이런 시간 아니 억지로 하라면 하지. 근데 암산하는 시간이나 쓰면서 하는 시간에 차이가 없다면 암산하는 게 나아 쓰는 게 나아. 암산이에요. 100% 쓰는 게 나아. 잘 들어. 잠깐만 이 얘기 들어. 여기까지 들어. 이제가 여러분이 가장 착각하는 게 뭔지 알아요? 암산이 빠를 거라는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간단한 문제는 아까 말했던 간단한 문제는 쓰는 것보다 암산이 빠질 때가 많아. 아주 간단한 문제. 우리가 처음에 봤던 곱셈 나누면서 기본적 문제들 있잖아요. 아까 말한 4 곱하기 마이너스 3. 그럼 푸는 마이너스 4, 3, 12. 정답 마이너스 12. 이걸 식을 써? 아니요. 이건 식을 쓰기 오히려 더 귀찮고 번잡한 일이 됩니다. 근데 거듭제곱이 나오고 더하기 빼기 곱셈 나와서 혼합계산이 나오는 순간부터는 너희가 보기에 간단해 보여도 봐라. 니가 맨날 이런다. 문제 풀어 그러면 플러스 1에다가 이 3을 곱하면 그러면 3이 되니까 이게 빠르다고 생각하지. 하는 순간부터 절대 빠른 계산이야. 근데 문제는 시간이 이 사이 걸린다 하더라도 암산하는 거는 굉장히 부정확해요. 엄청나게 부정확해요. 근데 쓰면 정확하게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정 이상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연산분들은 지금처럼 반만 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 목요일날 검사했는데 너도 알고 나도 알아. 이 정도는 선생님이 봐도 굳이 이런 거 식 쓰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 그냥 계산하는 게 더 나아 보여. 암산하는 게 더 나아 보여. 라는 문제는 나도 알아. 내가 선생님 내걸 모르겠냐? 근데 야, 이 정도를 암산했다고? 이런 식 봐라. 선생님. 암산 대망 아니면 이거는 그냥 답을 베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있을 때는 과감하게 과제를 안 한 걸로 처리할 테니까 아셨죠? 만약 네가 선생님 저 이 정도 암산이 됩니다 했을 때 내가 물어볼 거야. 나 이거 암산해봐. 했을 때 자, 이건 이 계산 이거 되면 이렇게 계산해서 이게 답이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했는데 내가 보기에 쓰는 것보다 암산이 훨씬 더 빨라 보여. 그럼 내가 인정할게.
인정할 거야, 내가. 인정해야 돼. 선생님, 근데 그 어떤 종이에다가 그 계산식을 쓴 다음에 가져오세요. 아. 그걸 가져오셔야 되는 거지. 그럼 되도록이면 칸이 널찍널찍하잖아. 이 칸을 활용하되 만약에 여유 공간이 없으면 이면에 쓴 거를 가져와. 누가 놓고요. 선생님 지금 유리랑 태민이 영어 시간이 지금 지나가지고. 진짜요? 지금 몇 시? 선생님 얼른 봐. 저는 얘는 몇 시에? 4시 30분. 빨리 몇 시? 30분 속에. 네. 지금은 그럼 다음부터 변하는데 얘도 영어가 5시 차 차이. 얼른 가. 선생님 숙제가 어디예요? 얼른 가. 숙제는 선생님 다시 알려줄 테니까 알려줄 테니까 먼저 가. 선생님 나 너무 충분하다. 30분 다 유리하고 태민이 그냥 넘어가. 네.